자, 오늘은 드디어 14주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14주차긴 한데, 우리 저기 결강이 한 번 있었죠? 그쵸? 그래서 보강주인 16주까지 해서 6월 15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종강까지 2주 남았습니다. 신나죠? 그러나 종강을 그냥 할 수는 없죠. 과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서브 디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기능을 좀 공부를 방학 동안 좀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맥스와 라이노를 동시에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 정도로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이노에서 유튜브에서 서 D 라이노 7 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게 7에서 새로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라이노 넙스 모델링 하는 거와 달리 이 서브디비전은 뭐 면을 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제를 보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쉽게 예제를 따라 해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거로 했었죠? 지난주에 키샷 하다가 키샷 처음에 재질까지 입히는 거, 그 다음에 가죽 느낌 조절하는 거까지 했었어요. 그때 누구 걸로 했었죠? 이혜은 학생이었죠. 이혜은 학생. 맞나요? 이혜은 학생? 저장을 안 했나?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이혜은 학생 걸로 저장을, 뭐야, 왜 안 했지? 어디다 했지? 저장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아, 뭐야. 저장 안 했네요.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혜은 학생 걸로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먼저 재질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드로 몇, 몇, 몇 메쉬. 자, 우드로 해주는데 이게 여기서 면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재질에서 재질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고 텍스처에 가셔서 여기 지금 박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평면으로 바꿔줍니다. 평면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가 맞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근데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니까 100 정도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각도를 여기에 맞춰서 각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텍스처 이동을 눌러주시고 이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메탈이었죠. 메탈 재질로 알루미늄, 베이직, 이게 보통 반짝반짝한 금속을 낼 때는 이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러버니까 플라스, 여기 플라스틱 가시면은 러버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러버를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지난주에 가죽을 하다 말았는데 우리 재질에 클로즈 앤 레더에 가시면 레더들이 있고요. 여기서 가죽을 이렇게 가져왔었습니다. 이거 다시 만들지 않았었나?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가져오시게 되면 이 가죽의 이 질감이나 크기가 어때요? 크죠? 그럼 여기서 우클릭 재질 편집에 가신 후에 텍스처에서 이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스케일을 100으로 줄여볼게요. 자, 100으로 줄이니까 이 가죽의 재질이 많이 작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확산해서 사이즈라든가 가죽 컬러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가죽은 가죽하면은 어디가 유명합니까? 에르메스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에르메스 가죽 컬러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합시다. 자, 이렇게 바꾸고 컬러도 바꿀 수 있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범프는 무엇이냐? 범프를 눌러보시게 되면 스케일은 똑같이 확산이랑 똑같이 연동돼서 100mm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범프 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범프 높이가 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 가죽 재질 느낌이 이렇게 살짝 높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느낌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0.05로 잘 안 보이는데 얘를 1mm로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돌도돌한 게 더 커졌죠. 아, 더 선명해졌죠. 이 높이를 늘려줘서 그래요. 이거를 0.05로, 0.5로 바꿔볼게요. 높이가 좀 더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범프라는 거는 이 여기에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입힌 거를 이 상태에서 높이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프 맵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 이 구는 그냥 빤빤한 구인데 이런 식으로 빤빤한 구인데 이런 식으로 재질을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텍스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모델링을 다 안 하고 그냥 그림으로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재질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재질을 한번 줘볼까요? 얘를 우클릭해서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기샷에서 이 범프를 꺼주세요. 꺼주시고 다시 여기 범프를 여기 쓰레기통을 눌러서 없애줍니다. 그럼 튀어나온 게 아까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시 체크를 해주면 범프 맵을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프 맵을 한번 아까 저장한 거를 불러와 볼게요. 얘를 이렇게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범프 맵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 범프 맵의 사이즈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20. 20으로 줄이니까 작아졌죠? 더 작아보면 10. 자, 이런 식으로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애들을 사이즈로 조절하고 또 높이 지금 7로 되어 있는데 1로 바꿔볼게요. 높이가 잘 안 보이네요. 얘를 높이를 더 7, 아까 7이었나? 아, 여기 범프 높이를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뚜렷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다른 맵을 한번 저장을 해볼까? 어, 이거 멋있다. 이런 애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음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영이라는 게 어둡고 밝고 이런 게 있죠.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쓰레기통에 넣고 다시 체크. 해주게 되면 사이즈를 좀 조절, 20 정도. 그럼 아까 이렇게 밧줄 모양으로 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이 범프라는 거는 이 음영으로 높낮이를 렌더링해서 가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게도 되고 크게도 됩니다.
글씨까지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그래서 이 범프를 잘 써주게 되면은 이 텍스처의 질감을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가죽을 가지고 와 주시고, 가죽 재질 편집, 텍스처 100으로 줄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산에서는, 여기 속성에 가시면, 속성에서는 거칠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거칠기를 없애면 유광, 이거를 우리 에나멜이라고 그러나, 에나멜 유광, 구두 같은 데 반짝반짝한 가죽 있죠. 얘를 완전 늘리게 되면 완전 무광, 텁텁한 무광, 고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칠기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빛이 반사가 돼서 이게 광택 처리가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상, 이런 재질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우드, 그러니까 우리 가구에서 많이 쓰이는 재질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나무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 다음은 이런 쇠, 그렇죠. 나무에 못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반 만들거나 이럴 때 쇠가 필요하죠. 그 다음은 소파 같은 거. 소파에는 뭐가 들어가죠? 패브릭 같은 게 들어가죠. 물론 가죽 소파도 있지만 패브릭 소파나 사무용 의자 이런 것들 보면은 침대 이런 데는 패브릭이 들어갑니다. 자, 키샷 9하고 10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 리얼 클로즈라는 기능이에요. 재질이에요. 리얼 클로즈.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 섬유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다양한 그 옷감을 만드는 방법, 이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짜임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실과 실이 이렇게 격자로 얽혀 있잖아요. 천을 잘 보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여기다 입혀볼게요. 자, 이렇게 입혀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실이 이렇게 격자, 이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는 패턴, 이런 헤링본 패턴도 있고, 뭐, 요런 패턴, 뭐 많습니다. 패턴들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어때요? 여기, 이거 뭐야? 보풀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매핑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감이 안 맞죠? 여기서 재질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스케일이 지금 2mm야. 그러면 너무 크니까 한 0.5. 자, 여기서 스케일을 줄였는데 얘는 안 변하죠. 이 리얼 클로즈에는 얘가 멀티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에 쭉 내리다 보면 지오메트리 노드, 요거 실행을 눌러 주셔야지 사이즈가 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작아도 되겠네요. 0.2. 요 노드 실행. 이 리얼 클로즈를 잘 사용하면은 진짜 그 약간 진짜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털도 보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지? 보풀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실에 보풀들이 일어난 형상까지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요 플라이 어웨이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풀처럼 된 플라이 어웨이, 막 날아다니는 섬유. 얘네들이 있으면 여기서도 밀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보풀이 조금 숫자가 애매한데 이거를 1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컴퓨터 멈출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사양을 많이 타거든요. 한번 잠깐 기다려 봅시다.
많이 타죠. 그렇죠. 뭔가 로딩을 많이 하는 게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이제 곰돌이라든가 뭐 인형 이런 거에 써주기도 하는데 이거 뭐 우리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렌더링해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클로즈업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럴 때는 요 플라이어웨이 섬유들이 보이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꺼주세요. 꺼주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실행해주면 털들이 보풀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요. 없어졌죠. 자, 아직도 털이 계속 털이, 이 실들이 조금 굵은 것 같으니까, 큰 것 같으니까 얘를 0.1로 줄이고요. 지오메트리 모드 실행. 내 거에서도 이렇게 느린데,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데에서 하면은 노트북이 아마 또 제트기 소리 나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패브릭은, 조금 성능 되는 컴퓨터를 뺏어다가 하세요. 진짜 난 이 패브릭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좀 성능 좋은 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게 보면은 이게 덤프 아까 보여줬던 게 이게 다 하나하나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멀티 메터리얼, 그러니까 다중 재질이라고 하고 이 재질 그래프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졌죠? 이제 작아졌네요. 진짜 패브릭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이게 지금 체크가 수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각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45도 지오메트리 노드 실행. 이거 하나하나 으이씨, 좀 쉬운 걸로 할 걸.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줘서 여기 보시면은 날실, 시실 등도 있고요. 컬러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섬유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45도로 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각도를 바꿔준 거예요. 오, 엄청 느리네. 얘로 하지 말고 얘가 제일 센 애였는데 좀 연한 애를 해. 얘는 요 실 한 올 한 올까지 다 표현이 돼서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날실, 뭐 시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꿔줘야겠다. 얘는 좀 그나마 사이즈를 일단에 지오메트리 로드 실행 빠르죠, 확실히. 자, 이렇게 해서 얘도 45도 만들어주고 얘는 바로바로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날실 색상, 여기 날실, 그다음에 시실,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에르메스 컬러로 바꿔볼게요. 오렌지색에 노란색.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브릭 소재를 잘 쓰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떤 모델링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패브릭 소재가 쓰이는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 클로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 같은 느낌이 나니까 이거를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짜임 패턴도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평직, 능직, 수자직 뭐 이런 식으로 헤링본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보게 되면 헤링본 패턴 뭔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 된 거. 헤링본 잘 보이시나 이제? 잘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면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가시게 되면 이 실과 실 사이의 두께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얇게,
얇게 적용. 너무 얇아져서 잘 안 보이나? 그러면 아까처럼 두껍게 두껍게 적용. 음. 이제 헤링본 패턴이 좀 잘 보이죠. 헤링본 패턴 좀 더 잘 보이게.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질은 이런 데서 다 편집이 가능하고, 우리가 뭐, 아까 플라이어 섬유라든가, 그런 가죽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카메라로 가봅시다. 카메라. 아, 근데 재질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아도 여러분들은 이 재질의 패턴, 이 텍스처만, 사이즈만 잘 조절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진짜 뭐 요거 편집할 필요 없이 여기서 잘만 골라 써도 정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테리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질감을 이런 데서 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하나 안 한 게 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지금 이게 아까 에르메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에르메스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재질 편집을 눌러주시면 속성 있었고요. 아까 텍스처 있었는데 여기 라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라벨. 라벨에서 라벨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비디오도 있는데 비디오는 비디오 텍스처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거니까 요 라벨 추가 텍스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에르메스 로고를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이거 PNG로 된 거예요. 배경이 PNG로 된. 자, 이런 식으로 에르메스 로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각도라든가 사이즈, 여기 사이즈도 30으로 줄여봅시다. 너무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줄이고 이동, 이렇게 위치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요 라벨의 속성에 가시면은 이 라벨의 거칠기, 그 다음에 뭐 반사,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인쇄가 있으면은 유광, 반광 정도거든요. 이 정도 거칠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빛에 비춰봤을 때 얘가 거칠기가 없으면은 광이 비쳐 보여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광 이렇게 잘리는 거 광 때문에. 네, 보통 한 반광 정도로 해준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다가 뭐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 라벨. 여기 플러스 표시 있죠? 이거 눌러주고 라벨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슈프림 이런 것도 여기다가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내가 속아서 잘못 저기 다운받았어요. 이거 PNG인 줄 알고 배경이 투명인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보통 투명을 다운받는 게 좋죠. 슈프림 한번 다운받아 볼까? 로고 뭐로 붙여줄까요? 어디 로고? 어, 삼성 여기 로고 삼성 PNG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PNG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로고를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여기다가 추가, 재질 편집, 라벨에 또 추가가 가능해요. 하나 했는데도 또 추가가 가능합니다. 삼성, 또 속았네. PNG인 줄 알았는데. 자꾸 속아요. PNG인 줄 알았는데 자꾸 속아. PNG 파일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PNG가 없어. PNG 맞겠지? 또 아니었어. PNG는 이거 에르메스 요거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아이, 자식들, 속이네, 자꾸. 요거 PNG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NG로 저장하는 법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내가 알려드렸었는데, 애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애플 로고. PS, 포토샵에서 해도 되고요. 일러스트에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삭제를 할 때는 여기서 이걸 선택해주고, 삭제. 네, 선택해주고, 삭제 하면, 요거 휴지통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로고를 가져와 봅니다. 애플 로고. 얘를 다운을, 얘 PNG인가? 또 속는 거 아니야? PNG인데. 얘 PNG 맞네요. 그냥 써, 그럼. 플러스 라벨 추가, 애플 로고, 이렇게. 또 속았어. 열받아. 포토샵에서 얘를 가져오셔서, 어? 썼는데? 왜 그러지? PNG로 제대로 들어왔나요? 뭐지? 이거 뭐야? PNG로 다시 저장을 해줄게요. 오케이 해주고, 루트, 왜 반대로 자꾸 들어오지? 사이즈 조절. 50. PNG 없어, 왜? 아, 아, 승질나. 얘 PNG인데? 몰라. 이렇게 로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고 넣은 거, 이렇게 PNG로 된 파일로 하면은, 이렇게 글씨만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넘어갔습니다. 카메라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렌더링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요거 원근감 초점 길이를 35 정도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35랑 50은 차이가 확 나. 무슨 얘기냐면 원근감이라는 거는 가까운 게 크고 뒤에 있는 게 먼 거잖아요. 얘를 25로 해볼게요. 25. 그게 되면 여기가 커지고 뒤에가 작아지잖아요. 50으로 하게 되면 얘랑 비슷한 비율로 보이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쯔양 먹방 보면은 쯔양이 엄청 큰 거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카메라에 앞에 있는 게 커 보이고 뒤에 있는 쯔양이 작아 보여서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많이 먹긴 하죠, 쯔양은. 자, 그래서 요거는 35 정도로 항상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격자라는 게 있습니다. 격자. 격자는 이걸 켜주시게 되면 2등분, 3등분, 4등분. 자, 이런 식으로 격자가 생겨요. 이건 렌더링에서 나중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얘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런 데가 잘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사진 찍듯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여백을 남겨서 여백의 위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요걸 기준으로 우측에 가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센터에 이런 식으로 두고 렌더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요거 이등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여기 보시게 되면 표준뷰라는 게 있어요. 표준뷰. 요 격자의 표준뷰에 보게 되면 전면, 후면, 좌, 우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려가지고 쓰고 전면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나는 맞출 수 있는데 전면 눌러볼게요. 조금 차이가 나나?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면 측면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리, 방위각, 경사가 있습니다. 꼬임은 안 보셔도 돼요. 요 거리, 방위각, 경사를 보시면 되고요. 이 거리는 먼저 줌인, 줌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센터를 맞춰놨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줌인, 줌아웃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방위각은 얘를 이렇게 365도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항상 중심이 여기니까. 자, 그다음에 경사가 있죠. 경사는 얘를 정면으로 해놓고 지금 요 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싶어. 그럴 때는 경사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그리고 거리를 약간 떨어지게 되면은 위에서 쳐다보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위각을 이런 상태에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카메라 이동이라든가 그 카메라 워크 하는 것들이 이 거리와 방위각, 경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미리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 아까처럼 전면으로 해놓고 경사만 바꾸거나 이럴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면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 뒷면이 안 보이고 우리 도면처럼 그냥 수평으로 딱 수직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여기 원근감이 아니라 원근감은 앞에 있는 게 크고 뒤에 있는 게 작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교 그래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정측면에서 보는 뷰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뷰들은 어디에 쓰이느냐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를 나타내면 좋겠죠. 아무래도 원근으로 하기에는 사이즈가 애매하니까 이럴 때에는 직교 그래픽으로 사이즈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도는 우리 한번 했었죠. 심도는 얘를 신해서 얘를 복제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예, 돌아라.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있을 때 저 뒤에 있는 거에 여기 앞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다. 카메라에서 심도 요거 초점 거리에서 요거 10점 마크를 눌러주게 되면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데를 찍으면 돼요. 여기 보면 초점을 설정하려면 서페이스를 클릭하십시오. 여기 LMS 로고를 초점으로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럼 초점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외 지역은 뿌옇게 보이는데 너무 뿌옇죠.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이 F 스톱이에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 10으로 올리면 조금 뿌연 게 그 블러 처리라고 그러죠. 보통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 그게 조금 덜하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앞으로 튀어나온 애도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 자, 그럼 초점을 여기 모서리로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은 뒤에 게 뿌옇게 되고 저 뒤에 있는 건 더 뿌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블러 우리 카메라 여러분들 셀카 찍고 이럴 때 뒤쪽 날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초점 맞춰가지고 그런 기능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원근감일치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거 복사 좀 지우고 자, 이 원근감일치라는 거는 카메라에서 심도도 끄고 먼저 우리가 환경을 잠깐 갔다가 다시 원근감일치로 가겠습니다. 환경에 우리 가장 디폴트로 되어 있는 요 스타트업
여러분들은 거의 기본으로 얘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렌더링들을 많이 거시는데 얘보다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자연광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광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도어가 있는데 얘는 자연광이라기보다는 그냥 배경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반사되고 이런 거를 해주는 건데 그냥 빛이 쭉 오는데 이 빛 자체가 자연광이면 좋겠어.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선 앤 스카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 안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미드데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얘를 이렇게 가져와 보게 되면 미드데이가 뭐죠? 정오. 12시니까 해가 지금 여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맵에 대한 설정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가 꼭대기에 있으니까 위쪽만 밝고 아래쪽은 어둡죠.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여요. 해를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다시 지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를 한 2시 정도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지금 밝기가 너무 세니까 밝기 한 절반으로 줄여보고요. 대비도 세니까 그냥 절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빛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밝기라든가, 밝기는 그냥 1로 놔둘까? 대비만 좀 줄여. 자, 그러면 해가 약간 옆에서 오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그런 그림자도 이쪽으로 지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그림자가 한쪽으로 지는 게 좀 진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합성을 한번 해보겠지만 합성할 때는 요 자연광 한쪽으로 조명이 생기는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요 스튜디오에 가시면은 요렇게 라이트 텐트 싱글이 있어요. 라이트 싱글. 요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전을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그림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얘도 대비는 밝고 어두움이죠. 밝은 데는 아주 밝고 어두운 데는 아주 어둡고 이런 콘트라스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해주고 밝기도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디폴트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쓰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조명 컬러를 바꿀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서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HDR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맵, 환경 맵 자체가 HDR이라는 맵인데 이 HDR 맵은 여기 보면 이게 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핀 조명을 밝기라든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레드로 해볼까요? 그럼 레드로 비춰지겠죠. 이게 조명이 레드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인데 요 블랙을 뭐 블루로 바꿔본다든가. 그 다음에 요것도 배경이거든요. 요거는 뭐 그린으로 바꿔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도 조정을 해주고 그러면 조명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지울 수 있느냐? 얘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이 변하거든요. 딜리트. 얘 딜리트. 파란에 딜리트. 이렇게 아예 딜리트를 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를 가지고 와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기서 밝기라든가 이런 거 조절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정에 가셔서는 사이즈 높이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을 해주시면 환경 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여기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엔바이러먼트들이 정말 많이 잘 나와 있어요. HDR 맵이고 HDR 맵이라는 건 여기 보면 이 조명에 조도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도값이라는 거는 이 조명이 얼마나 밝은가를 표현해 주는 건데 그게 수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아까 칼라 들어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뭐 실내, 아웃도어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손 안 대고 내가 원하는 이런 그 조명들을
그 환경 맵을 이렇게 고르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자, 다운받아졌고, 얘를 환경 맵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어때요? 노란빛, 초록빛, 뭐 이런 식으로 빛이 나게 되죠.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라이터 환경은 그냥 이 조명, 이 외곽이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는 환경이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색상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요 비슷하게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레이 톤, 밝은 그레이나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는 섀도우. 섀도우도 컬러 바꿀 수 있죠. 얘 컬러에 맞추려면 약간 그린 빛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림자도 그린 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어두운 게 좋겠죠.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중요한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이렇게 그림자 컬러도 바꿀 수 있고 배경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자, 그라운드 섀도우도 바꿀 수 있고요. 이 어클루전 그라운드 섀도우라는 걸 이렇게 해보면 이 밑에 그냥 이 빛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아래쪽에만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어클루전 그라운드 섀도우라고 쓰는데, 이건 쓰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명 환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카메라에서 원근 감일치라는 거를 안 했는데, 환경에서 우리 라이트 환경, 색상,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이미지가 있었어요. 백플레이트 이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성할 때 썼던 그런 것들이었죠. 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간에다가, 조명 좀 바꿔야겠다. 조명을 아까 스튜디오 이거 좀 바꾸고, 자, 여기서 지금 이 공간에다가 합성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대충 맞춰가지고 사이즈 대충 조절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했었을 거예요. 조명도 좀 막 조절.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카메라에 가셔서 여기 원근 감일치라는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Z, Y, X축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X, Y, Z, X, Z, Y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높이가 Y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벽에 따라서 있는 이 원근을 X, Y 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된 원근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Y, 즉, 요 기둥들 축에, 요 기둥이 수직으로 되어 있죠? 요거에 맞춰서 먼저 Y를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기둥들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둥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 카페트의 각도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용해서 이 벽이라든가 이런 벽을 써도 됩니다. 이런 벽의 기울기, 여기 원근을 대준해 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나머지 X는 이 카펫의 이 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3점 푸시법을 배웠으면은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가 편해요. 자, 여기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자, 지금 원근이 이런 식으로 다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슈림프 체어는 이 공간의 원근에 맞게끔 이렇게 위치가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 조절, 이런 식으로 조금 적당하게 맞게, 이런 식으로 가려도 돼. 이렇게 맞게끔 해주시고, 좀 줄여야겠죠. 뒤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백플레이트로 불러온 공간, 이 JPG죠. 이 사진의 이 공간에 활용된 원근법과 같이 맞춰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해줄 거는 뭐 이렇게 위치 조절을 해주시고,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빛을 아까 이거 선앤스카이, 이게 지금 태양빛이니까 해주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여기 그림자들 보면 이렇게 다 한쪽으로 돼 있어. 이렇게 막 빛도 딱 들어 한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앤스카이로 이렇게 입혀주신 후에, 아까 처음에 환경으로 다시 가서 얘 위치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고, 밝기도 좀 조정. 대비가 지금은 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검었고 여기는 하얗고 그렇잖아요. 이게 대비야. 빛이 콘트라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 빛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거. 근데 지금 2는 너무 밝은 거니까 1.5. 여기 밝고 어두운 곳 어둡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좀 너무 조금 밝아. 지금 빛이 여기 오는 게 그렇게 많이, 여기가 약간 공간이 실내라서 어둡죠. 대비도 1.2.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지금 그런데 아니 여기 그림자가 너무 진하지. 이거는 살짝 그림자도 이 배경의 느낌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근감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조명, 빛이 오는 방향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HDR 편집기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태양의 크기, 뭐 탁도, 시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LA 기준으로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자연광인데 이걸 안 써주셔도 되고, 인테리어에 보시면 이렇게 빛이 좀 하나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빛이 요런 애들, 빛이 한쪽에서만 오는 애들. 얘는 아니네. 이런 거 빛이 한쪽에서 오죠. 이렇게 하나만 있는 애들.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지는지를 보는 거. 그림자가 이쪽으로 져야 되니까 그림자 해주고, 그림자가 너무 밝으니까 어둡게 해주고, 색상이 밝기도 조정, 배기도 조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환경에 어울리는 조명, 그 다음에 원근감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얘가 이 공간에 있는 것처럼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스튜디오 화이트 배경에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나중에 저런 식으로 합성을 하나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그냥 3D로만 만든 거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잡지라든가 실제로 이게 만들어져서 공간에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굉장히 실제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환경 그 정도로 하고 라이팅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성능 모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여기 있던 이런 그 천의 느낌이 조금 줄어들었죠. 성능 모드는 가급적이면 안 써주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렌더링을 빠르게 해서 그냥 확인만 하고 싶다 할 때는 성능 모드로 렌더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보통 기본 모드로 렌더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섀도우 품질, 그 다음에 레이 바운스,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 섀도우 품질을 높이게 되면 이 그림자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점점점점 막 그 검게 생기는 거 있어요. 그 그림자의 섀도우 그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로 돼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1로 써주셔도 됩니다. 기본으로 돼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자체 섀도우는 꺼보면은 자체에서 그림자 지는 것들이 약해져요. 이런 거는 이렇게 서랍 같은데 안쪽이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꺼주시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레이 바운스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가 있는데, 이 레이 바운스는 여기 있는 이 물체 하나에서 빛이 바운스, 튕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조용필 노래 있죠, 바운스. 그게 6번 튕긴다라는 뜻이야. 빛이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끝. 그 다음부터는 안 튕겨.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튕기게 되겠죠. 근데 6번이면 기본에서는 충분하다 해서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는 글로벌이잖아. 이게 주변 환경을 얘기를 해요. 주변에. 근데 이 주변에 뭔가 물체가 있거나 이런 애들이랑 상호적으로 바운스 된다. 빛이 튕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1밖에 안 돼 있죠. 그러면 어차피 기본에서는 하나만 놓고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바운스는 한 번만 튀겨준다. 즉 바닥이랑만 이렇게 튕겨주는 걸 얘기해요. 바닥에 그림자가 튕기는 거. 이 정도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품도 가시면 요거 6개랑 1개였죠. 제품 눌러주게 되면 14개 1개로 바뀌게 돼요. 훨씬 여기서 그림자가 아니, 빛이 튕기는 숫자가 많아졌죠. 섀도우 품질도 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보다는 제품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는 1밖에 안 돼. 왜? 제품은 보통 하나를 놓고 렌더링을 걸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인테리어는 2랑 16번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바운스가 10개나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테리어는 주변에 다른 가구라든가 벽체도 있고 창문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빛이 서로 반사가 돼야 되니까 이게 1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1, 인테리어는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팅을 할 때는 보통 그냥 기본으로 해주면 돼요. 하나를 해줄 때. 근데 내 컴퓨터가 조금 성능도 되고 조금 나는 포트폴리오를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제품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이 확실히 나중에 렌더링을 해보면 기본보다 퀄리티는 더 실제 같은 느낌이 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석류는 뭐냐? 보석류는 여기 레이바 함수가 24개나 되죠. 근데 글로벌, 옆에 있는 애들이랑 반사가 안 됩니다. 얘는 뭐냐면, 보석이 뭐예요? 보석. 보석이, 여기 보면 잼스톤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보석이 이 보석을 지나서 튕기는 걸 얘기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각이 이렇게 틱틱틱틱틱 져 있죠. 면이 땅땅땅땅땅 나눠져 있잖아. 그 안에서 24번을 튕기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석이 반짝반짝하게 되겠죠. 근데 주변 환경이라는 건 상관없이 그 안에서만 24번이나 튕기니까 다이아몬드 보면은 뭐 보라색, 초록색 막 이런 식으로 나듯이 얘도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석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각이 많이 진 걸 할 때는 이런 보석류로 렌더링을 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하시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질에서도 아까 리얼, 클로즈, 그 다음에 가죽 패턴, 범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절하는 것들을 봤고요. 카메라에서는 우리 격자, 표준 뷰, 원근감 일치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원근감 일치, 뭐 심도 이거까지 공부를 했고 환경에서는 환경 맵을 직접 편집하는 방법, 컬러도 변할 수가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라이트, 그러니까 LA 데이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에서는 기본 제품 인테리어 보석류 이것들에 어떻게 틀린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렌더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같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재질, 카메라, 환경, 라이팅 이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품 디자인에 맞는 렌더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과제를 올려주셨는데 이제 어이구야 이런 기본 렌더링도 좋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금 더 실제와 같은 느낌이 나는 렌더링을 잘했네 근데 아니죠 잘했네요. 이런 디폴트 배경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데도 지금 헤어라인이 있는데 좀 크죠? 이런 것도 다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키샷 기초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예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 과제는 따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키샷으로 다 이거 저장해놨죠. 키샷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면 BIP로 다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카페에도 올려놓으셨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불러서 오늘 했던 재질감들을 다시 입혀보고 다시 렌더링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걸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서랍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의자가 한 바퀴 돌고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을 배워볼 거고, 또 최종 우리 16차 다음 주 15일 6월 15일에 있을 기말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안 한 걸 가지고 영상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PPT로 영상 만드는 법과 그 영상들을 다빈치 디졸브라는 공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악도 넣고 영상을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최종 기말 과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안 했던 모델링, 뭐 우리 임스 라운지 체어, 임스 플라이우드 체어, 뭐 쉘 체어, 뭐 많죠, 원래 체어 등등, 새우 체어, 쉬림프 체어, 이런 것들 등등을 다 렌더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교차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한 2분에서 3분짜리 영상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것들을 할 예정이니까 과제는 없지만 미리미리 여러분들 최종 영상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질문 없으시면 출석 체크 확인만 하고, 남준혁 학생 지각하셨죠? 다른 분들은 다 오셨고. 자,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